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강경 발언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압박했는데 중국은 요란 떨 일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며 불복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금리를 결정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불법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연방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기소된 건데 법원 앞에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중상을 입은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27명이 구조됐습니다. 경기 구리에서는 상가 옥상에 있던 변압기가 폭발해 상가와 인근 아파트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대기 탓에 충남 예산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건데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 추구라는 대원칙 아래 해왔는데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우리 국민이 불쾌해야 한다면서 상호 존중, 우호 증진 의지가 있는지 반문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싱 대사의 발언 문제를 숙고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처럼 사실을 곡해했으며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 있는 최고 외교관은 설린 우호 관계에 매진하고 문제점이 느껴져도 비공개로 풀어나가는 게 직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사의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무분별하게 의견을 듣는 문제도 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 대사와 만찬 회동에서 공개 발언 기회를 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발 속에 외교부 장관,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싱 대사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번 발언 논란이 어떻게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요란 떨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싱 대사의 호화 숙박 접대 의혹에 대해선 인신 공격성 보도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기다린다는 대통령실 요구에 중국은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辛海明大使同韩国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不应成为炒作的话题。 싱 대사의 처신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사실상 일축한 겁니다. 싱 대사를 직접 비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호화 숙박 접대 의혹에 대해선 일부 한국 매체의 인신공격성 보도로 규정했습니다. 韩国部分媒体针对辛海明大使个人进行与事实不符，甚至人身攻击式的报道，对此感到遗憾。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 논조는 한층 더 날카로웠습니다. 도대체 싱 대사가 무슨 지나친 말과 행동을 했길래 뚫린 말벌집처럼 아우성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한국 외교부와 보수 언론이 격떨어지는 언사로 무례한 분노를 쏟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도박꾼처럼 배팅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엔 비굴하고 중국엔 거만하다고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일본과는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또 오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설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교수직을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겁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2001년부터 교수로 재직해온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또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PC와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 은닉 교사로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해왔습니다. 교원 징계 규정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애초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서울대도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대가 징계 회부 사유 2가지엔 무죄가 선고된 걸 고려하지 않으면서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줬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위 처분은 보류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어 서울대 역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조 전 장관. 교수직을 놓고도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긴 싸움을 예고하고 있어 징계 결과를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한 주심 감사위원이 보고서 공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표현까지 쓰며 감사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공개 비판은 감사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과정입니다. 통상 감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수정 의결하면 감사원 사무처가 내용을 수정하고 감사위원들이 다시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 감사위원은 보고서 최종 검수도 없이 감사원 전자결제 시스템에 먼저 등록됐고 이어 일반에 공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위원회 결과도 밝혔는데 갑질 탄원서를 뺀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 그러니까 문제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종 보고서에 감사위원회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번에 걸쳐 주심위원 등이 열람했고 심의실장 검토와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의결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는 아예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사원과 전 위원장이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위원이
이례적으로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지난 9일에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허위조작 보고서라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위원회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제기된 비위 의혹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객관적인 사실을 은폐하고 명백한 허위조작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스스로 정치 감사임을 시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수사와 관련한 출석 일자를 둘러싸고 경찰과 노조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까지 노조 간부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에 나서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건설노조는 경찰의 건폭몰이 수사로 선물조사 대상자 2명 중에 1명이 극심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찰은 장옥기 위원장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3번이나 날짜가 미뤄져 더 미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4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절차를 밟겠다며 이미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건설노조 사무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석 예정일을 하루 앞둔 건설노조는 경찰의 이른바 건폭몰이가 정권의 노조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 노동자를 구속시켜서 이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모든 행정 권력이 총동원되어서 여기에 건설노조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소속 조합원 1,100여 명 가운데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건폭몰이 수사로 응답자 조합원 10명 중 3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고 또 2명 중 1명꼴로 우울감과 대인 기피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은 이게 조사를 받고 탄압을 받아야 되는 건가 정말 답답하고 잠도 잘 수 없었고 그 자다가도 깨고 심경이 어떠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아마 걱정이 되어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걱정에 앞서 단 하나 분노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지난달 1박 2일 집회 이후로 건설노조와 경찰은 서로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적 공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미 예고한 대로 분신 사망한 양해동 조합원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경찰에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엔 300여 곳의 문화예술, 종교단체와 함께 대규모 추모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장 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경우 건설노조와 강대강 대치가 이번 주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인터넷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버관리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건설노조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전국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강요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철제 구점을 위해서 농성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연간 CPI 상승률 4.9%보다 낮은 수치로 2021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소폭의 상승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올라 지난 4월의 0.4%보다 상승률이 완화됐습니다. 미국의 연간 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후 11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인상폭을 보였다는 소식에 최고의 날들이 올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열심히 일하는 가정의 희소식으로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인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클럽을 출발해 마이애미 연방 법원으로 이동했으며 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마녀 사냥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기소 인부 절차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관객 숫자를 부풀려 흥행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대형 복합상영관 3사와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매진이 이뤄지는 등 관객수 조작 의혹에 불거졌던 영화들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비상선언. 관객이 영화관을 많이 찾지 않는 새벽 매진 행렬이 이어졌고 한때 흥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손익분기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관객 수를 기록하며 결과적으로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2년 전 개봉작 비와 당신의 이야기 역시 새벽 시간대 일부 상영관에서 매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흥행 순위가 단박에 20계단 뛰어올라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배급사와 영화관들은 심야 상영 이벤트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다거나 홍보용 표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새벽 예매가 많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배급사와 복합상영관이 흥행을 위해 짜고서 관객 수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배급사들이 영화표를 대량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본금이 넉넉한 배급사는 대규모 전국 시사회나 선착순 할인 티켓 명목으로 영화표를 대량 구매해서 자체 발권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관객 수를 늘리고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한국영화 관객수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복합상영관 3사와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산에서 일부 영화의 관객 숫자를 부풀리면서 영화진흥위원회에 실시간 흥행순위 집계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배급사와 영화관들의 순위 조작이 관행적으로 벌어졌다고 보고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넓혀갈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CGV와 쇼박스 등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7명이 다치고 27명이 구조됐습니다. 경기 구리시에서는 상가 옥상에 있던 변압기가 폭발해 상가와 인근 아파트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창문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외벽에는 구조를 위한 사다리가 놓여 있고 주차된 차는 잿가루가 뒤덮여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20여 세대가 사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 빌라에서 불이 난 겁니다. 막 연기가 자욱하게 있고 막 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좀 한 100m, 200m 거리에서도 좀 연기가 좀 보였고요. 냄새가 좀 매캐할 정도로 많이 났고요. 일부 거주자는 스스로 몸을 피했지만 늦은 시간 탓에 대피하지 못한 거주자 27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70대 여성 등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호흡이랑 맥박은 다 있는데 약간 의식이 약간 정확치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선 끝에 불은 2층에서 더 번지지 않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3시간쯤 전에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가 건물 옥상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가와 인근에 있는 200여 세대 아파트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변압기 장치 내부에서 전류를 변화시키는 기계가 고장나 불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불안정한 대기 탓에 낙뢰와 우박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예산에선 회오리 바람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소멸했어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는데 당분간 날씨의 변덕이 심할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회오리치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허공에는 돌풍에 찢긴 비닐들이 빙빙 돌며 날아다닙니다. 철제 구조물들도 바람에 날아가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응북면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졌습니다. 텐트가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철판도 뜯겨 나가고 비늘도 나중에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모래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무섭기도 하고 처음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해서 당시 예산에는 초속 6m가 넘는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시설물이 파손됐고 돌풍이 지나간 밭들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중국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택 70여 채가 파손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4년 전 충남 당진에서도 토네이도급 회오리 바람에 현대제철소 창고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대기 불안정이 원인인데 최근 발생했던 낙뢰와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 영하 1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하층 기온이 낮에 25도 이상으로 상승해 기온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하층으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대기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돌풍, 회오리 바람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당분간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등 안전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당분간 변덕스러운 날씨와 함께 우박이나 회오리 바람 같은 낯선 기상현상이 평소보다 자주 관측될 거로 전망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배수로 역할을 하는 빗물바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서울 곳곳이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빗물바지 청소에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빨간 조끼를 맞춰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손마다 집게와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 줍기에 한창입니다. 빗물이 도로 아래로 빠지도록 하는 빗물바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빗물바지를 열어보면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쌓이면 도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 때 도로 위로 물이 차오르는 등 온통 물바다가 됐던 서울 강남 일대. 빗물바지를 막은 쓰레기가 침수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올해도 역대급 장마가 예상되면서 빗물바지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자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지역이 상당히 이제 저지대가 많고 또 반지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빗물바지 사이사이에 낀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꺼내다 보니 어느덧 비닐봉지가 가득 찼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스티커를 붙여 마무리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점이 있거나 식당이 있는 쪽 앞에는 집중적으로 좀 많았었어요. 흙들도 많이 고여 있었고 칸칸이 창살마다 오래된 퇴적물들이 좀 많아서 이거를 우리가 안 했더라면 참 위험한 상황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8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빗물바지 청소 점검 캠페인을 벌여 정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청소보다 우선해야 할 건 빗물바지를 막히지 않게 하는 것. 이미 지난해 수해로 큰 피해를 겪은 만큼 빗물바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다자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 우대 정책이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인천관광공사에서 셋째를 낳으면 조건 없이 특별 승진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글로벌 관광 허브를 꿈꾸는 인천시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발굴에 열심인 인천관광공사. 이번엔 관광 정책이 아닌 파격적인 인사 정책으로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5급 이하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 승진시킨다는 인사 방침이 공지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관광공사에서 과장급인 5급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곧바로 팀장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공사는 우리 직원들의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로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급 공기업에서 인사 우대 정책이 줄을 잇고 있지만 특별 승진 정책은 인천관광공사가 처음입니다. 직원이 130여 명에 달하고 여성 직원이 60%를 차지하는 인천관광공사에서 다자녀 직원 특별 승진 방침을 두고 기혼과 미혼, 남녀에 따라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최근 공개 발언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의 추구를 하는 대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이 불쾌해한다며 상호 존중, 우호 증진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조치 요구를 중국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싱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에 관한 질문에 즉답 대신 싱 대사를 재차 두둔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건 그의 직무라며 요란하게 떠들 화제가 못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 중국 대사의 무례한 발언 등 중국의 무모한 외교 관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이며 영내 이슈에 대해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두고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을 하고 추방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내부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또 싱 대사가
과거에도 뭐 굉장히 그 과격한 발언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은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을 대하는 지금 여당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나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교부는 싱하이민 대사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여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상호 존중의 올바른 한중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내정 간섭 성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 PNG로 지정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다며 다만 싱 대사를 초치해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이 시작된 가운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괴담 선동 말라는 여당과 정부가 일본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붙은 건데요.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차가 전혀 없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또 2016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을 흐른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과학입니다. 과학에 기초를 두지 않고 당사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 자신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많은 충격을 받게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비과학적인 괴담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합니까 정말? 마셔도 됩니까 총리님? 나는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일본 편을 듭니까? 밀리세버트의 안에 들어가는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일본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좀 논리가 뒤지는 거 아니에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이 4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오늘까지 노조 간부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불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8일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난 순회역에서 경찰과 국가수 등의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역주행 방지 장치에 주목한 경찰은 마모된 에스컬레이터 부품 때문에 모터에 동력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철도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수인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로 들어갑니다. 지난 8일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거꾸로 움직이며 14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또 조사가 실시하고 지금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니까 현장 가서 열어본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조사의 초점은 에스컬레이터 설비 감식에 맞춰졌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 주변은 가림막으로 통행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합동조사팀은 관계기관끼리 간단한 회의를 마치고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수인분당선 야탐역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이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사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역주행 방지 보조 브레이크에 주목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7시간 만에 경찰은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내부 부품이 닳았기 때문이라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모터와 감속기를 잇는 연결구가 마모되면서 에스컬레이터 위쪽에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까지 동력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승객들의 하중까지 겹치며 역주행한 것 같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의 연간 검사와 지난달 사설 유지보수 업체의 점검에서는 모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연결구가 마모된 원인뿐만 아니라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정밀 분석 결과는 최대 2개월, 책임자 입건까지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사고 당일 수내역에 있는 다른 에스컬레이터 6대를 점검한 결과 역주행 방지 장치 등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수내역 전체 에스컬레이터를 조기 교체하고 비슷한 시기 설치된 다른 역사의 에스컬레이터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소셜미디어에서 올린 글에서 조종사 채용 비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 찬스 채용 비리가 또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적격자 채용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채용 비리 혐의 재판에선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채용 비리 관련 증언도 나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며 자진 시정 방안을 기각했습니다.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 속에 갑질 혐의에 따른 피해 규모는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사 스마트 기기 부품을 삼성전자가 연 7억 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액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가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브로드컴이 제출한 시정 방안에는 반도체 분야 상생기금 200억 원 조성과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 보증, 기술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 의결안을 기각했습니다.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6월 7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동의 의결안에 대해서 동의 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피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고 삼성전자도 시정 방안에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 계약으로 삼성전자가 3,653억 원의 추가 비용과 492억 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피해 보상과 기술 지원 확대 등을 거부했습니다. 동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승용차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경찰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추격 장면이 경찰차 블랙박스에 촬영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24일 날 대전시 동구의 한 지하차도에 역주행 승용차가 신고됐습니다. 경찰이 쫓아가자 고개 운전을 펼치며 도망가는 승용차. 도로 연석에 부딪히는 등 아찔한 상황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는 골목길에서 반사경을 들이받은 뒤에 멈췄고 뛰쳐나갔던 운전자 역시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이 추적을 받던 20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남성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6월 14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노동정책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논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노정 갈등에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야당과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호남을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고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시장과 전북 전남지사와 각각 만나 호남권 지역 민생 예산 정책협의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당목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선출해 관련 인선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안전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고 뒤이어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 행안위원장에 김교흥, 교육위원장엔 김철민, 보건복지위원장엔 신동근 등 재선급 의원들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조태훈 국가안보실장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선 북한 문제와 주요 지역 국제 문제 대응, 한미일 3국 사이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서 4강 쾌거를 달성한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금이 환영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4위에 오른 우리 대표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공항에서 짧은 귀국 환영 행사를 마치고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정부가 소멸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에 나섭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오는 16일 전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에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이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당사자를 내세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탈북자 2,000명가량이 구금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공안의 수용시설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앞서 북한 무산군에 인접한 중국 허룽시 구금시설 위성 이미지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반격을 공식화한 우크라이나가 이 빼앗긴 동남부 지역 7곳을 되찾았다 밝혔지만 러시아는 잘 막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투에서 다친 부상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총을 쏘며 빠르게 전진합니다. 러시아군이 파놓은 참호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앞쪽에선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거친 숨소리와 다급한 고함 소리도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예군이 도네츠크주 북부 바흐무트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이라며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오랫동안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과 공방을 주고받았던 바흐무트 전황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Була й доповідь розвідки щодо варіантів дій ворога. Наше оперативне домінування зберігаємо і посилюємо. Окремо вдячний за Бахмут. збільшуємо наш контроль на цьому напрямку.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공식화한 이후 빼앗긴 지역을 속속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도네츠크주 남동부 전선에서 7개 지역을 탈환했다는 겁니다. Саме такі, як нам потрібно, і хоч погода цими днями несприятлива, дощі наше завдання ускладнюють, але все одно міцність наших воїнів дає результат. Я дякую за це кожному.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승전보 소식을 의식한 듯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등에서 잘 방어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 날아온 우크라이나 공군 수호위 전투기를 격추했고 흑해에서 활동 중인 해군 함선 공격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егодня около 1 часа 30 минут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осуществлена безуспешная попытка атаковать 6 морскими быстроходными безэкипажными катерами.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전투에서 다쳐 치료를 받는 군인들을 만나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자신이 앉을 의자를 직접 들어 옮기는 모습도 보였는데 러시아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건강 악화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건강 악화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 행사장에서 자기가 앉을 의자를 직접 들고 옮기는 모습을 보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푸틴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군인 10명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훈장도 직접 부상병에게 다가가서 달아줍니다. 수여식이 끝나자 성큼성큼 뒤로 걸어가더니 대뜸 의자를 이렇게 집어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인 듯 깜짝 놀란 부자진. 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부상병 앞에 의자를 털썩 내려놓은 뒤 그 위에 앉습니다. 부상병들을 위주로 가까이 모으고 어떻게 다쳤는지, 가족들의 상황은 어떤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당하게 걸어와서 직접 찾아가 악수를 하고 훈장도 달아주고 의자까지 손수 옮기는 모습, 왠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약물 중독이라는 등 암에 걸렸다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쩍 늘어난 국내외 건강 악화설을 겨냥해서 직접 행동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밤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6도, 대구는 18.1도, 부산은 2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28도, 대전도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씨가 더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